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4년도에 있었던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2교시 세 번째 과목인 지역사회복지론 기출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역사회복지 그러면 행정론과 같이 연계되는 영역도 많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갸우뚱하는 영역도 있습니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부에 나와 있죠. 51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공식적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물론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의 영역,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펼치는 실천활동이자 원조활동이자 전문적 활동이기는 맞지만 그리고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사업은 전문가가 도드라지게 앞에 나서서 이끌어가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가 힘을 합쳐서 오히려 전문가보다 비전문가의 역할 비중이 훨씬 더 크게 움직인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는 전문가의 활동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의 활동을 당연히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만 틀렸습니다. 지역사회 자체는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수단이 될 수 없다. 지역사회 자체는 지역사회, 와렌이 말하기에 지역사회, 좋은 지역사회의 조건으로서는 인격적인 결합, 또 그런가 하면 다양한 이익 집단의 포용, 또 자율성의 확보, 또 그러면 다양한 집단의 권력의 분산 이런 등등이 가지고 있고 또 집단 구성원들 간에 서로 믿고 이끌어가는 어떤 신뢰나 낙관론적 네트워킹 자 이런 것은 하나의 사회자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이 사회자본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복지 실천의 방향이나 정도, 강도가 달라질 겁니다. 때문에 실천 수단이 될 수 없다? 틀린 거죠. 지역사회보호는 시설보호의 강점을 유지하기 위해 등장했다? 아니죠. 지역사회보호라는 것은 탈시설화의 현실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보호가 강조되는 겁니다. 탈시설화의 현실화.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민간조직이 아닌 공공조직을 통해서 달성되는 영역이다. 지역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복지라는 것은 이건 꼭 공공만이 또는 민간부만이 아니라 소위 일체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 구성원, 지역사회 주민들의 응집력이나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네트워킹을 완전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십니다. 자, 52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집약한다. 특히 조직화 기술을 이용해서 지역사회 복지사가 이끌어갈 겁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능력 탐색은 보류될 수 있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사회 능력 탐색은 좀 더 세밀히, 좀 더 성실히 이루어져야 되게 보류, 지역사회 능력 탐색에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욕구, 사정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에는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원이나 어떠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지역복지 실천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틀린 거군요. 지역사회에서 달성하려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을 한다.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주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풀뿌리 지도자를 발굴한다. 뭐 뒤 3번, 4번, 5번은 읽을 것이 없군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능력, 자원, 가능성,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아주 상세히 탐색이 되어야 지역복지 실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53번에 보시면 지역 아동센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할 때 속성이 다른 것은 지역 아동센터 투입 예산, 자원봉사자 수, 또 센터 종사자 수, 아동의 학교 출석률, 센터 규모.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이끌어간다면 그게 개별사회사업이든 집단사회사업이든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든 이 사업이나 정책 프로그램은 투입, 전환, 산출, 더 나아가서 성과, 논리문제처럼 한다면 영향까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입 예산이라고 하는 당연히 이건 투입 자원이죠.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사회복지사, 또 그를 도울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으로서 행정체계나 또 자원봉사자,
또 그런가 하면은 뭐 많은 투입 예산. 자, 이런 것 등을 전부 투입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센터 종사자 수. 자, 센터 종사자 수도 이거 투입 자원이군요. 아동의 학교 출석률,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는 애들의 학교 출석률, 학교 생활이 좀 더 적응 상태로 이렇게 전행이 된다면 그건 성공적인 산출이나 성과를 가져온 거죠. 센터 규모, 뭐 나머지는 다 투입 요소가 되는데 아동의 학교 출석률은 산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답은 53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4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 중 테일러와 로버츠 모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지역복지 실천에서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테일러와 로버츠의 지역복지 모델을 보면, 자, 이것은 로스만의 모델에다가 두 개의 모델을 더 가미한 것으로 지역복지 실천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지역복지 실천에 관한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 권한의 배분을 기준으로 해서 5개의 모형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 또 사회 계획 모델, 지역사회 연계 모델, 또 지역사회 개발 모델, 또 정치적 역량 강화 모델, 이렇게 5개의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복지 실천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의 계중을 후원자 그룹은 정부나 이런 후원자가 100%의 지역복지 실천에 관한 정책 결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이고, 그에 비해서 사회교육 모델은 후원자가 8분의 7 이렇게 되죠. 주된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사회계획 모델이고,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후원자가 지역 주민이 5대 5의 배분을 가지고 운영되고, 지역사회 개발 모형은 지역 주민이 주된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맡으면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라 하고, 그에 비해서 정치적 역량 강화 모델은 지역 주민이 100%의 정책 결정 권한을 행사한다면 정치적 역량 강화 모델인데, 자, 여기 보면은 사회계획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리고 정치적 역량 강화 모델, 이 세 개의 모델은 로스만의, 바로 여기 나오는 사회계획 모델, 또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리고 정치적 역량 강화 모델. 자, 이 세 개는 바로 로스만의 기본 분류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스만의 분류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노스만의 세 모델을 분화하여 지역복지 실천 모델을 5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박스 문제풀이 유형으로 기억번이 맞으면 디귿번 맞고 기억번 틀리면 디귿번 틀립니다. 디귿번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은 역량 강화였군요.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은 사회행동 모델과 유사합니다. 기억 디귿번 맞군요. 이 모델의 특징은 후원자의 의사결정 영향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했다는 것. 이것도 맞는 거군요.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모델은 후원자와 클라이언트, 후원자와 지역 주민들이 5대 5의 결정 권한을 행사한다. 후원자가 클라이언트보다 더 많은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계획 모델이 되겠습니다. 사회계획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니을번이 틀린 거군요. 다음에 하단부의 55번 문제를 보시면, 지역사회 문제를 규명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 행동을 위한 아젠다를 혜택한다.
해당 문제와 관련된 문헌을 검토한다. 지역사회 지도자, 공직자, 토착주민, 지역운동가 등 유력 인사의 인식은 배제한다. 이거 뭐 말장난도 아니고 더구나 토착주민이란 말이 나오는데 배제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이건 틀린 거지요. 지역복지를 이끌어가는데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 유력한 이란 표현 자체도 그렇지만 배제하는 틀린 겁니다. 과거의 노력을 찾아본다. 해결을 위한 장애 요인과 문제의 지속 요인을 파악한다. 뭐 여기는 답은 3번이군요. 다음에 56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사회 사정을 해야 되는데 지역사회 사정 과정 중 사회복지사가 확인한 변수는 자, 지역사회 복지에서 사정에는 문제가 인식되면 욕구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정을 할 때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사정도 있고 특정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끌어가는 문제중심 사정도 있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하위체가 있을 때 특정 하위체제를 가지고 사정을 하는 하위체계 사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A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지역에 혼자 사는 노인에게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부녀의 기초노령연금. 참 지금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냥 기초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동주민센터 후원금을 지원하는 종교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자, 지역사회 사정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확인한 변수는 지금 종교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사회문제도 아니고 가치도 아니고 자원의 유용성. 서비스 답은 5번 서비스 전달 체계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전달 조직이 되겠어요. 다음에 하단부의 57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원 개발 방법은 기업이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 상품 판매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사회복지기관의 자원개발에도 기여하며 사회공헌활동도 한다. 자, 이것은 뭐 다양한 마케팅이 있을 때 기업 연계 마케팅. 마케팅 보면 다이렉트 마케팅에서 DM 마케팅, 말하자면 DM도 있고 또 ARS가 같은 방법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 고객 관계를 관리하는 마케팅도 있고 기업 연계 마케팅도 있고 또 공익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마케팅도 있고 다양한 마케팅이 있습니다만 기업과 사회복지 조직이 윈윈의 전략으로 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로 상호 의존적 활용을 하는 것은 기업 연계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이미지도 높이고 또 사회복지 조직의 자원 조달과 같은 이런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기업 연계 마케팅. 또 그러면 여기는 공익 연계 마케팅 이렇게 되어 있군요. 여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십니다. 58번에 보시면 자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활사업은 생활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틀린 거죠.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1999년에 법으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광역자활센터는 2013년 12월 기준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데 광역자활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2012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썩 좋은 문제는 아니군요.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체계인 자활기관협의체, 그렇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지역자활센터, 또 직업안정기관의 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제로 자활기관 협의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자활기관 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자활기관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단위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는 사례관리가 시행되지 있고 사례관리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말도 안 되고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는 차상위 계층만 해당된다? 아니죠.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는 차상위 계층은 필수 참여자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조건부적으로 필수 참여자인 것이고 그에 비해서 자활특례, 자활급여 특례자라든지 또는 일반 수급자 같은 사람들은 희망을 통해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59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의 역할,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관 평가에 대비하여 업무를 조정하고 계획표를 작성하였다.
해당 기관의 문서를 정리하고 직원들이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업무 분장도 했군요. 사회복지관이 우수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업무도 조정하고 계획표도 짜고 업무 분장도 하고 문서도 정리하는 것은 행정가, 조직가, 분석가, 계획. 이건 행정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번이 되겠어요. 6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사회복지사업법령.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복지에서도 법제론에 관련된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읍면동 복지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죠? 시장, 군수구청장은 복지사업의 이 효율성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임기 3년에 명예직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합니다. 맞는군요. 공무원을 제외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임기, 공무원은 잔여기간, 또 말하자면 재임기간으로 하는 거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매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는 3년에 1회 이상이어야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과 감사 2명 이상을 둬야 되는데 이사는 임기 3년, 감사는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지만 국가나 지단 외유자가 설치 운영하고자 할 적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위탁 계약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5번이 되겠어요. 3년이 아니라 5년이 되겠습니다. 61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950년 외국 공공원조단체 한국연합회 조직. 지금 저희 지역사회복지론을 출제한 분이 마치 지금 체력이 떨어질 때쯤 되니까 지금 막 방을 말장난하고 계시군요. 국가시험,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문제풀이 자꾸 말씀드립니다. 기억번이 맞으면 디귿번 맞고 기억번 틀리면 디귿번 틀립니다. 자, 거기 1950년대에는 6.25 전쟁을 통해서 무수히 많이 들어왔던 외국인 민간 원조단체 의 연합회가 1952년 부산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들 카바라고 합니다. 외국인 민간 원조단체입니다. 공공이 아니야. 틀린 거지. 기억번이 틀리다는 디귿번은 틀렸다는 거죠. 1970년대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설치 운영되었다. 보통 우리는 재가복지라고 하는 것은 1980년대 중반에 대한노인회에서 가정봉사원 파견한 것을 재가복지의 출발점으로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재가복지봉사센터가 만들어진 것은 1992년이 되겠습니다. 뭐 디귿번도 틀렸군요. 다음에 니은번 1960년대 최초의 사회복지관 건립.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회복지관은 1906년 원산 반열방 그리고 1921년 서울 태화여자관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틀린 거군요. 다음에 리을번에 보면 1990년대 16개 광역시도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설치. 1997년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만들어지고 그에 의해서 16개 시도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립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인 1999년에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바뀌면서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 대신 시도 단위는 지로서 지위를 갖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건 맞는 거지. 뭐야 이거?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건 4번, 리을번 4번 하나만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6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사회 클라이언트를 옹호할 때 옹호의 구체적 전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옹호 또는 대변, 어드보커시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그 옆에 직접적으로 대변하거나 지지하거나 격려하는 이런 그 역할들을 말하는데, 설득, 증언 정치, 표적을 난처하게 하기, 정치적 압력, 의뢰. 의뢰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속에 다른 데로 보내는 거죠. 지금 옹호 직접적으로 편들어 주자는 건데 다른 쪽으로 보낸다는 것은 좀 전략으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63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노동자 공동체와 유사한 공동체 내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공동체와 유사한 공동체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인 노동자 공동체와 같은 경우에 외국인 공동체 노동자 지리적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 정체성을 공유한다. 공통의 관심이 있다. 상호작용이 줄어든다. 답은 4번이군요. 자, 이들은 지리적 공간 범위 내에 같이 모여 살기도 하지만 그들은 외국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로서 공통의 관심사나 공통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도 공유하고 공통의 관심도 있고 그리고 비공식적 특성. 그러나 상호작용은 더욱더 활성화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은 지리적 지역사회라기보다는 기능적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리적 공간 범위도 가지고 있죠. 대림역 부근이라든지 뭐 일부 가산 디지털역이라든지 이런 몇 개의 지역에서 가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 거류지가 있거든요. 바로 이제 이렇게 답은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상호작용이 늘어난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64번 하단부에 보시면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론은 자 거기에 보시면 사회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구성원 모집, 자금확충, 직원 고용에 힘쓴다. 외부 체계와의 종속관계를 약화시켜 회원수를 늘린다. 상호조직 이론, 자원동원 이론, 생태체계 이론, 생태체계 이론, 뭐 사회연결망 이론, 사회체계, 뭐 답은 뭐 자원동원 이론이군요. 지역 복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 능력이 있어야 된다. 특히 인적 자원의 동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회운동의 활성화. 예, 이런 방안이나 전략 등도 같이 연구하는 것이 자원 동원 이론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십니다. 65번에 보시면 다음은 지역복지 실천 모델 중 어느 모델에 해당되는 건가? 2014년 A시의 지역복지 전문가들이 보건, 교육, 주택, 고용복지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제규명, 욕구사정, 목표 개발 등의 실행을 움직이셨다. 자, 여기 보면은 어쨌든 지역복지 실천의 모델 그러면 로스만의 모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로스만의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 또 사회 계획 모델, 또 그러면 사회 행동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그 목표 자체를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나 또는 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는 바로 이런 모델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계획 모델은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사회계획 모델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구도의 편중, 지역사회의 불평등 구조, 타파의 목적을 두는 것은 사회행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라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클라이언트를 지역 주민 전체로 보잖아요. 지역사회 그 자체를 클라이언트로 봅니다. 여기 사회계획 모델은 클라이언트를 그 당면 문제 해결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자나 수혜자 집단들로 봅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델은 클라이언트를 불평등 구조로 인하여 그동안 당해만 왔던 희생자 그룹으로 봅니다. 자, 여기 있는데 여기는 저기 보면은 문제가 뭐라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움직임이 있었다. 이건 당연히 사회계획 모델이 되겠어요.
1번, 2번, 3번은 노스만의 분류고 4번 연합 모델은 웨일과 갬블의 모델에서 나오는 것이고 기능적 지역사회 모델도 역시 웨일과 갬블의 모델에서 나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66번에 보시면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발달 과정을 빠른 연대 순으로 배치한 것은 썩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헐하우스 건립. 우리의 역사에서 자선조직협회가 설립되는 것은 1869년 런던의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습니다. 런던의 자선조직협회. 그에 비해서 미국이 넘어간 것은 이 미국에서 자선조직협회가 등장하게 되는 것은 미국의 자선조직협회는 그 1877년에 거틴이 만들었던 뉴욕 버팔로시의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습니다. 약 8년 후에 미국 버팔로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인보관 운동은 영국에서는 1884년에 헐하우스로 뭐냐면 토인비 홀로 만들어진 것이 대서양을 건너서 2년 후에는 뉴욕의 글린길드 그리고 1889년에는 시카고의 헐하우스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헐하우스는 1889년에 시카고에서 만들어진 인보관 운동이고 자선조직협회 창설이니까 창설 1877년 거틴의 버팔로 자선조직협회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877년. 그 다음에 지역 공동모금을 위한 상공회의소의 자선연합회 출현. 지역 공동모금이 활성화된 것은 1914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역 공동모금을 위한 자선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됩니다. 작은 정부 지향으로 복지에 대한 지방정부 책임 강조. 이것은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로 등장한 미국 같은 경우는 신연방주의 1980년대를 말합니다. 빈곤과의 전쟁 선포로 사회복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이 증대했다. 빈곤과의 전쟁 그러면 바로 케네디 대통령의 구호이자 케네디 대통령 암살 이후에 존슨 대통령이 이끌어갔던 소위 정의의 구현을 빈곤과의 전쟁이라 했던 겁니다. 1960년대가 되겠습니다. 자, 번호 찾아갈 수 있겠죠? 다음에 67번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의 목적이 아닌 것은. 자, 자원봉사센터가 뭘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를 필요한 기관이나 시설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디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자원봉사 지원자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가 되겠어요. 거기 보면 아닌 것은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개발 육성한다.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과 단체들에게 자원봉사자를 공급한다. 즉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지역사회 자원의 조직화와 소통, 조정, 연계를 한다. 지역사회 자원을 좀 놔둬보시고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자원봉사자의 위상을 제고시킨다. 좋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드는 비용을 모금한다. 자, 이거 문제가 있군요. 3번이 약간 지역사회 자원의 조직화, 소통, 조정, 연계를 약간 까칠했는데 5번이 틀린군요. 비용을 모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68번에 보시면 사회자본이 갖는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자본.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내 지역 주민들 간의 무형의 자산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지역 주민들 간의 응집력이나 결속력이나 신뢰나 또 그러면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떠한 그 규범이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 공유하는 가치관이나 네트워킹이나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얼마나 그 지역 사회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인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보통 우리가 이중환의 택리지에 보면은 살기 좋은 곳의 조건에 보면은 지리, 생리 이런 것도 있지만 인심이 들어있거든요. 바로 인심과 같은 이런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을 사회자본이라고 합니다. 사용할수록 총량이 감소한다? 아니죠. 이건 긍정적 측면의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증진합니다. 틀린 거죠. 동시에 교환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한번 획득되더라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보상에 대한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다. 다 좋군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번에 보시면 지역복지실천기관 중 간접 서비스 기관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직접적 서비스, 간접적 서비스 할 때 직접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과 또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남을 통해서, 간접적 서비스는 만나지 않고서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을 조사 연구하고 복지사업에 관한 정책을 건의하고, 또 그러면 그 복지사업에 관심이 많은 민간기관이나 단체들을 연계, 조정, 협력을 유도하고 하는 민간연합체를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클라이언트나 지역주민과 직접 만나는 건 아니지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역시 클라이언트와 직접 만나는 거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여건, 소위 물적 여건, 재정적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지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도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를 모르는 자원봉사 지원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자원봉사센터 합니다. 간접적 서비스.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직접 지역자활센터는 광역 또는 지역 이렇게 다 있죠. 중앙, 광역 다 있는데, 지역자활센터는 이건 직접적 서비스 기관이 되겠어요. 다음에 사회복지관 옆에 좋고,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70번에 보시면 하드캐슬이 제시한 전략 중 A, 정신보건센터가 사용한 전략은. 하드캐슬은 맞아면 힘의 균형 전략을 써야 되는데, 힘의 균형 전략. 만약에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지역복지 실천은 다소 난관에 빠질 수가 있다. 가능하면 권력의 균형을, 힘의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 A 정신보건센터는 B 정신병원으로부터 클라이언트를 의뢰받고 있다. 최근에 B 정신병원이 클라이언트를 의뢰해주는 조건으로 입원 환자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에 A 정신보건센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약간 갑질을 하는군요. A 정신보건센터는 현재의 자원봉사 인력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조건을 들어주기가 어려웠다. 이에 인근에 있는 C 정신병원과 새롭게 연계하여 필요한 클라이언트를 의뢰받기로 했다. B 정신병원이 갑질러니까 당신 아니어도 갈 곳이 있다. 해서 다른 정신병원을 선정함으로써 비정신병원의 갑질의 경고를 내렸다. 바로 이것은 경쟁 전략이 되겠어요. 하드캐슬이 제시한 힘의 균형 도모 전략에는 경쟁 전략도 있고, 또 연합 전략도 있고, 또 호혜 전략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강압 전략도 있고, 재평가 전략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경쟁 구도를 붙여서 비정신병원의 갑질을 경계를 했어요. 답은 1번이 되겠어요. 71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지방분권의 부정적 측면이 아닌 것은. 자, 지방분권이 우리는 2005년부터 지방이양산업으로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된 지방이양산업으로 이양사업으로 들어왔지요. 사회복지 행정 업무와 재정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사회적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다소 책임감에서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사회개발정책에 우선을 두는 경우 지방정부의 복지 예산이 감소될 수가 있다. 그렇죠. 복지의 분권화를 통해 효율적 복지집행 체계의 구축이 용이해진다. 분권화. 우리가 집권과 분권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면, 집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사불란한 지시하명과 체계에서 장점은 능률성, 효율성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일사불란이라는 말에 장애, 독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그러나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독려하고 조장함으로써 민주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참여란 이름 속에서 소위 능률성이나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 자, 이것은 잘못돼. 답은 3번이 되겠군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로 복지 수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4번과 5번은 읽을 필요가 없었군요.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십니다. 72번 문제를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에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것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2014년 사회보장급여법이 새로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행의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변형시켜서 출제를 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나왔을 적에는 아직은 사회보장급여법이 아직 재정 공포가 되지 않은 때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바꿔서 냈습니다. 자,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모든 지단의 의무입니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와 시군구는 반드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2007년부터 시행을 했죠. 그래서 2007년, 8년, 9년, 10년 1차, 11년, 12년, 14년, 14년 2차, 15년, 16년, 17년, 18년 3차. 현재는 3차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심의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반드시 의회 보고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보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앞에 물론 이해관계인의 청취도 있지만 여기 과정은 수립, 다음에 심의, 다음에 의회 보고, 그리고 시도지사의 제출, 이렇게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똑같이 수립, 심의, 보고, 제출의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어요. 자, 시도지사는 시도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네가 수립한 후 심의를 받는 겁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된다. 지방의회 보고에 다 맞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73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운동에서 아른스타인의 주민참여 형식 중 단계 중 형식적 참여에 속하는 것은? 자, 주민참여를 우리가 보면은 주민참여. 아른스타인의 주민참여를 보시면은 지저분하군요. 비참여, 형식적 참여, 그리고 주민 권력. 비참여 수준에는 조작과 일방적 조작과 일방적인 치료 두 가지를 듭니다. 다음에 형식적 참여에는
사면은 시키는 것 같지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이끌어 가거나 회유를 하는 주민 참여 범위는 확대시키지만 실질적으로 최종 판단은 행정기관에서 행정 권력이 이끌어가는 것을 회유라고 합니다. 정보 제공 상담 회유. 그에 비해서 주민 권력은 그래서 여기는 주민 권력에는 협동, 권한 위임, 협동, 또 주민에 대한 권한 위임, 그리고 가장 높은 주민 참여도가 높은 것은 주민 통제. 주민을 통해 주민에 의한 통제죠. 주민 통제.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는 형식적 참여를 몰았습니다. 제가 암기할 적에 여기는 일방적으로 조치를 당한다. 일반적으로 조치를 당하다. 여기는 무의미 절자로 정상회라고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정상회. 그래서 무의미 철자지만은 정상이란 단어, 정보 제공, 그리고 상담, 그리고 회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보면은 대치료, 조작, 치료와 조작은 이건 비참여죠. 회유, 정보 제공, 그다음에 상담, 회유 이것은 형식적 참여. 주민통제, 권한임. 답은 3번이 되겠군요. 자, 아른스타인 거 참 오래만 나왔습니다. 다음에 74번에 보시면 최근에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령에 따라 달라진 사회복지관의 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2012년에 사회복지관 사업이 사업 단위가 아니라 기능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2012년에 기능 단위로 바뀐 거거든요. 사회복지관 사업이 2012년 기능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능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는 특히 사례 관리 기능, 다음에 서비스 제공 기능, 그리고 지역 조직화 기능. 이렇게 먼저 세 개의 기능으로 나누어 놓고 그리고 하부 사업으로 사례, 발굴 사업, 사례, 개입 사업, 서비스, 연계 사업으로 이렇게 사례 관리 기능의 하부 사업으로서는 사례 발굴,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 사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기능은 가족 기능 강화 사업. 다음에 지역사회 보호 사업. 다음에 청소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문화 사업. 그러면 자활 지원 사업. 이렇게 4개의 사업을 서비스 제공 기능의 사업으로 설명을 했고, 다음에 지역 조직화 기능의 사업으로서는 지역 네트워크 사업, 또 주민 조직화 사업, 지역 네트워크 사업, 주민 조직화 사업, 또 그런가 하면은 자원 개발 및 발굴, 자원 개발 사업. 자, 이렇게 자원 개발 및 관리 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주민 조직과 기능의 사업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4번에 보시면 사회복지관의 기능으로만 물었군요. 전 단계로. 여기에는 사례 관리 기능, 지역 전문화, 지역 조직화 기능, 답은 기억번,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지막 문제입니다. 최근 사회복지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 양로 시설 사업은 중앙정부로 환원되었다. 노인 관련 사업, 장애인 관련 사업, 그리고 정신 관련 사업은 2015년에
다시 지방 분권 사업에 분권 교부세가 사라지면서 국고 보조 사업으로 돌아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로 시설 사업, 장애인 거주 시설 사업, 아동복지 시설 사업 관련했고 여기는 정신 관련 사업입니다. 정신 보건 사업이 중앙정부로 환원이 되었다. 제3기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시행되고 있다. 지금 여기는 이건 틀린 거죠. 제3기는 여기는 지금 현재 그 당시로 본다면 2012년으로 본다면 제2기가 시행되고 있는 거죠. 제2기가 시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봐서는 3기가 아니라 2기로 바꿔주시고 협동조합 설립은 5인 이상 조합은 자격이 있어야 된다. 2012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이 됐는데 거기에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이 전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견을 들은 후에 그리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신고를 함으로써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뭐 노인 양로 사업이니 다 좋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봐서는 답은 3번이고 여기 4번은 제가 고치다 잘못되어서 제2기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에 중앙정부로 환원이 된 것은 노인 관련 사업, 장애인 복지 사업, 그리고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에 관한 사업은 시군구 관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4번은 인쇄 오류로 제2기로 바꿔주시면 그 연도가 맞습니다. 1기가 2007년부터라고 그랬죠. 2007년부터 1, 2, 3, 4. 그래서 다음에 7, 8, 9, 10이죠. 11, 12, 13, 14는 2기. 그리고 현재는 15, 16, 17, 18에 3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2012년도에는 제가 문제를 약간 수정을 하면서 인쇄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답은 3번이고 4번은 제2기로 바꾸어서 맞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래간만에 지역사회 복지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교재에서 봤던 거 마저 순탄하게 풀어갈 수 있죠. 자,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